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세대 방송 이한욱입니다. 오늘 자중학, 자기집중학 연속방송, 자기집중학 줄여서 자중학 연속방송 6번째 시간입니다. 고결함과 천박함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지위가 높고 부유해도 자기가 없는 사람은 천박하다. 행색이 초라해도 자기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있다. 한때 모 정당에서 전직 사성 장군을 영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현역 시절 공관병에게 갑질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에 관한 뉴스가 여러 차례 방송되었다. 그 와중에 한 방송사 뉴스에서 보도하는 장면을 보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청와대로 여겨지는 공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군복을 입고 참석한 그의 모습이 나왔는데 방송사에서는 주변은 흐리게 처리하고 그의 모습만을 당김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양쪽으로 굴러다니는 게 아닌가. 마치 학창시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선생님 눈치를 살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듯이 말이다. 너무도 품이 없고 천박해 보였다. 저것이 우리나라 사성 장군의 모습이라니 너무나 한심스러웠다. 그에게는 자기가 없는 것이 분명했다. 승진과 출세를 위해 어디에다 줄을 댈까 끊임없이 살피고 허둥대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었다. 사성 장군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이라든가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참으로 끔찍한 상황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성 장군, 군인들의 장군들의 모습이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출세하기 위해서 별을 따기 위해서 이리저리 줄을 대고 살피고 했을까. 그런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품이 없는 행동이 몸에 배어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표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성장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풍조, 분위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 같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신적 허영이다. 그들은 독립하지 못한 사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신분의 높낮이만 따지며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굴종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군림한다. 그것은 자기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끊임없이 자기 분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헛개비와 같고 고무풍선과 같다. 헛개비와 같고 고무풍선과 같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속이 없고 힘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되어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서울의 봄, 그 영화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이죠. 이리저리 피하다가 나중에는 사람 밑에 어디 장시장 밑에 기어 들어가서 채통도 없이 품이 없이 겁에 질린 모습, 이런 것이 헛개비, 고무풍선과 같은 오직 출세에만 급급해서 줄대기에만 바빴던 그런 헛개비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바라본다. 이게 보통 우리 사회 풍조, 우리 사회 분위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들어 있는 그런 의식 구조, 가치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이 언제나 더 커 보이고 멋져 보인다. 그래서 늘 모방하기에 힘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바라본다. 그리고 남의 것이 언제나 더 커 보이고 멋져 보인다. 그래서 늘 모방하기에 힘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이나 국가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것은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남의 것이 항상 더 멋있어 보이고 거기에는 뭔가 가치가 있고 좋은 의미가 있고 귀중해 보이고 항상 그래서 남의 것을 따라하고 남의 질서를 가져오기에 급급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국가적으로도 보면 우리 차량 보도에다가 지그재그 표시 막 해가지고 인도가 횡단보도가 가까워지는 부분엔 도로에 선을 갖다가 지그재그 표시로 갑자기 막 해서 그려놨는데 그게 도대체 뭔 의미로 그려놨는지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었죠.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영국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만요. 그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차량 운전자에게 저속하라는 표시로 해놨는데 그 영국에서 그래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운전자에게 저속을 권유하는 표시가 이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미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의 아주 풍조 중에 하나가 외래어를 지금 외국어를 엄청 섞어서 쓰죠. 뷰, 웨이팅 이런 외국어들을 왜 섞어 쓰는지, 왜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일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기들이 만든 말이 없잖아요. 한자에서 차용해오고 우리나라의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형된 것도 있고 다 차용해오고 거기서 모방한 말과 글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영어를 갖다가 섞어 쓰는 것을 하나의 풍조, 그런 하나의 풍조를 여기고 또 그것을 유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일본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법률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 유럽, 미국으로부터 모방을 해온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 체계 말이 있는데 왜 뷰? 경치잖아요. 웨이팅? 대기 아닙니까? 이 아름답고 쉽고 편한 우리말을 놔두고 왜 그렇게 외국어를 섞어 쓰죠? 그것도 좀 배웠다는 사람, 기자, 연예인들,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고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면서 나름대로 유식한 척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자기 것은 초라하고 자기 것은 못나 보이고 남의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아주 잘못된 자기가 없는 자기 집중하지 못하는 풍조, 아주 나쁜 그 한국병.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국병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 사회풍조, 사회분위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는데 왜 남의 떡이 커 보일까요? 크던 작던 자기 떡을 갖다가 맛있게 꼭꼭 씹어 먹으면 충분히 내가 거기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굳이 더 큰 남의 떡을 볼 이유도 없고 남의 떡과 나의 떡을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나온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중이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 내가 사는 동네에 나보다 2살 많은 김시영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이 제 경험입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녀석은 다부진 체격에 좀처럼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법이 없는 이기적이고 고집불통 같은 녀석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을 아주 싫어했다. 그 녀석의 그런 점들이 항상 나쁘게만 여겨졌는데 얼마 후 나는 그 녀석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목격을 하게 된다. 하루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수도가 있는 한쪽 모퉁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달려가 보았다. 거기에 그 녀석이 있었다.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3명이 한 패가 되어 번갈아가며 그 녀석을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녀석은 번갈아가며 돌진해오는 상대를 전혀 피하거나 겁먹지 않고 꿋꿋이 맞서고 있었다. 당연히 때리는 횟수보다는 맞는 것이 많았다. 입가에는 피가 나고 있었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했다. 하지만 녀석은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고 주위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 그 위태로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 그것은 대단한 독립정신이었고 엄청난 자기 집중이었다. 남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나약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해 보였다. 매우 강해 보였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 녀석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 최고의 선은 독립과 자존이기 때문이다. 저보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저보다 2살 많은 아주 김시영이라는 아주 체교육도 다부지고 그런 녀석이 있었는데 이제 뭐 말하자면 형이죠. 이 녀석은 도무지 남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법도 없고 자기가 뭘 먹으면서 남한테 뭐 조금 준다라는가 이런 것도 없고 뭐 놀이를 할 때도 자기가 잘못해도 양보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싫어했는데 어느 날 그가 3명을 상대로 3대1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녀석이 4학년 때겠죠. 3대1로 싸우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3명을 상대하면서 입에는 피를 흘리면서 코피를 흘리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혼자서 오로지 그 3명을 상대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모습,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가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강인함, 거기에 저는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나약한 사람의 모습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상대에게 굴복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모습인데 전혀 그 녀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보았던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다른 상황에서 보니까 그는 독립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나약함을 보이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왜?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아, 저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것이 남자구나. 저게 강해지는 방법이고 강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훗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024년 9월 오늘이 21일 우리나라 대통령은 입만 떼면 한미동맹, 이제는 한미일 동맹을 부르짖는 이런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제까지 미국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우리의 안보를 그들에게 의존할 겁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돌아서면 그때 그 허전함, 허탈감, 박탈감, 불안감 어떻게 할 겁니까? 5천만 국민이 모두 목숨을 버린다라는 각오로 오직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맞서오는 일본이 됐건 북한이 됐건 중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우리에게 맞서오는 적을 대항하겠다는 이런 정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책을 소개한다면 미국, 한국을 버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지금 이 작가 이름은 저자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미국, 한국을 버리다. 이거는 우리가 태프트 가스라 미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윌리엄 태프트 미국 육군 장관하고 가스라 다론가 그 당시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직전에 있었던 가스라 다로라고 하는 일본 임시 총리 대신 이 두 사람이 밀약을 맺는데 내용이 뭡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겠다.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겠다. 그러니 미국과 일본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양해한다. 라는 그런 각서. 골자를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미략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중심으로 그 앞뒤 좌우에 있었던 내용을 다룬 것이 미국, 한국을 버리다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 정글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는 동맹을 맺고 우방이 되고 서로 도와주지만 자국의 이익에 위반되고 손해가 날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딴 사람과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정글과도 같은 국제사회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나 자신,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것. 저는 이 말을 꼭 특히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 미국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지는 우리 모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그 정당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서 걸핏하면 미국 성조기 들고 때처럼 나와가지고 무슨 애국 집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집회하는 거 좋습니다. 보수단체 좋습니다. 집회하십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누구나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왜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미양요는 뭡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사건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도 했고 시기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원조를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그 미국 원조를 받아서 끼니를 이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때 태프트 가스라 밀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배신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미국이 우방관계, 동맹관계이지만 언제 시류가 바뀌고 국제정세가 변하면 미국은 가차없이 우리를 버릴지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와 적대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집중, 자기 힘에 집중,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가치를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자기 집중. 그렇게 하자는 것이 자기 집중 논리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집중학, 줄여서 자중학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공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힘을 기르고 거기에서 힘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자는 것, 그것이 자중학, 자기 집중학입니다. 오늘 자기 집중학, 자중학 연속물 6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